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오늘은 SFA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지금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신종 코로나 때문에 난리예요. 그렇죠? 외환 시장도 그렇고요. 특히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는 두 번째 카운터 펀치를 맞고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군들이 다들 좀 크게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SFA 반도체는 오늘 뭐 고점에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왜 이렇게 오를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파헤쳐 보고요. 그러면 악재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오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또 숨겨진 어떤 장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SFA 반도체,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기업입니다. 저 반도체 관련 후공정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많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메모리도 같이 진행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여타 다른 패키징 업체와 차별을 둔다.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SFA 반도체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고,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을 지금도 사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죠? 지금도 사도 된다라는 그런 어떤 논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알고 싶으시면 이번 주 일요일 날 청담동 리베라 호텔 2층 샤머니홀로 오시면 현대투자연구소 최고의 강사진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비는 3만원입니다. 너무 참석자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저희가 인원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지난주 대비해서 이제 만원 정도를 인상했습니다. 뭐 2만원이나 3만원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좀 쾌적한 환경에서 강의를 좀 들으십사 하고, 그런 관점에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저희가 홍보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1만원을 인상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만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오시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보유 종목 진단 시간도 같이 진행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FA 반도체, 우리는 과거에 좀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SFA 반도체보다는 STS 반도체로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998년도 삼성전자에서 분사된 법인, 바로 STS 반도체였었죠. 2001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라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좀 승승장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은 있었죠. 2010년도에 필리핀에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2015년도에 SFA 그룹에 인수가 되죠. SFA. 그래서 2016년도에 사명을 SFA 반도체로 바꿉니다. 여러분들, 사명에 반도체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한 자존심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두를 팔아요. 그죠? 근데 그 브랜드가 무슨 만두예요. 그러면 만두를 엄청나게 잘 만드는 그런 가게임에 자명하죠. 자, SFA 반도체 어떠한 후공정 패키지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금 뭐 삼성이라든가, 그죠? 해외 유수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반도체, 전 세계 유명한 반도체와 현재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그런 우량한 회사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매출 구성을 보면요, 밑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좀 특화된 그런 반도체 회사가 아닌가 생각했었는데요.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메모리가 절대적이죠. 그렇죠? 삼성전자.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에서 133조 원을 비메모리 부자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SFA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오른 시점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뭐 지금 불이 붙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SFA 반도체가 뭐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삼성전자의 자식 같은 주식들 중에 하나가 바로 SFA 반도체인데요. 제가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솔브레인이라든가 원익 IPS 같은 종목군들도 SFA 반도체와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께 많이 설명해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지분을 바로 투자한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SFA의 지분을 10.15% 갖고 있어요. 그런데 SFA가 SAP 반도체의 지분 48%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삼성전자의 그렇죠. 뭐 손잡벌 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라는 확실한 매출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SFA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반도체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둔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재무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그런 회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SFA 반도체가 참 재밌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차트를 잠깐 볼까요? 자, 이게 SFA 반도체의 최근 일봉 차트예요.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쵸? 물론 이제 10월달, 11월달에 비해서 지금 1월달, 올해 들어서 상승폭이 훨씬 더 가파라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거래량이 정확히 보면, 그 전에 거래량은 좀 빼고요. 지난 12월 16일 날 거래량이 몇 주인가요,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5천만 주인가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12월 16일 날 거래가 많았고요. 그 다음 거래량이 12월 27일 날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제 3,100만 주. 그 다음 거래량이 많았던 게, 그쵸, 1월 20일입니다. 지난주가 되겠네요. 그 다음,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1월 30일, 2,700만 주. 자, 이렇게 4일 동안 거래가 많았는데, 이 4일의 공통점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요. 왜 거래가 안 나오다가 이렇게 거래가 드문드문 많이 나오는지. 자, 일단 여러분들 보세요. SFA 반도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흐름이 약간 좀 달라요. 보통 이 반도체 관련 또 비메모리 관련 수혜주들은 같이 오르는 경향이 강한데 SFA 반도체는 예를 들어서 솔브레인이나 동지 세미캠 같은 종목군들이 막 5% 이상 오를 때 얘는 뭐 보합 정도, 강보합 정도예요. 반면에 얘들이 빠질 때 솔브레인 또 동지 세미캠, 원익 IPS 얘들이 빠질 때 얘는 좀 올라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가 여러분들 코스피 시장은 한 37포인트, 코스닥은 13포인트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S&P 반도체는 6%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장중에 15% 이상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었어요. 조금 이제 상승폭이 둔화됐는데 나머지는 다 빠졌죠.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자, 삼성전자도 뭐 대들보라고 할 수 삼성전자 3%가 넘게 하락한 그런 날이었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SFA 반도체는 강하게 올랐다. 자, 그럼 이 대량 거래가 나온 시점의 공통점은 뭘까? 일단 양봉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죠? 12월 16일은 그렇죠. 14%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12월 27일은 8.7% 상승했고요. 그다음 1월 20일은 무려 15% 상승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6%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강한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그 양봉이 나온 이후로는 어때요? 자, 주가가 좀 조정을 좀 오래 받는 편이에요. 그렇죠? 최근엔 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 거래가 이렇게 크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거 당장 내일 따라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물론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여기서 따라가는 건 사실 쉽지 않죠. 그런 결정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그리고 전문가들 입장에서 이 종목을 여기서 따라잡으라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건 누군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 누가 샀느냐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2월 16일부터 볼까요? 12월 16일부터 한번 볼게요. 자, 12월 16일 날, 네, 이날입니다. 340만 주 외국인들이 매수한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쵸? 다음 쭉 팔아요. 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파란불이 들어오다가 12월 27일 날 또 270만 주를 매수합니다. 바로 요 날이죠, 여러분, 요 날. 쭉 또 보시면 뭐 드문드문 사고 팔고 하고 있지만 또 대량으로 매수하는 그런 시점이 바로 1월 20일 요 날이죠. 요 날 대량 거래가 나온 날 230여만 주를 매수를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외국인들 45만 주 매수. 그동안에 몇백만 주 이렇게 사다가 오늘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네요. 그죠? 대량 거래가 나온 날 주가가 크게 오르더라. 근데 그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더라. 그러면 SFA 반도체는 뭐예요? 언제 팝니까? 외국인들이 팔 때 같이 따라 팔면 되죠. 자, 지난 SFA 반도체 팔아라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로 여러분들
방송을 진행했었어요. 지난주인가요? 근데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너나 팔아라. 자, 진짜 팔라고 한 의미가 아니었는데요. 그죠? 이거보다 더 좋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으면 그 SFA 반도체 팔고 그걸 사란 얘기였는데, 그죠? 역으로 얘기한 건데, 반어법인데, 어떤 분이 방송은 안 듣고 댓글만 달았나 봐요. 너나 팔아라, 이러죠.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그죠? 이게 이제 저희 현대투자연구소 주력주 중에 하나예요, SFA 반도체가. 오래됐죠? 매수를 한 지. 근데 지금 서서히 단기 정점이 좀 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기술적으로 좀 나와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해서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단기적으로 본다면 단기 과열권에 진입을 해서 좀 밀려 내려올 수도 있고 이격을 줄이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SFA 반도체의 결국 최종 어떤 고점의 끝은 언제입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하는 날.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역사적인 고점에 아직 멀었어요. 그렇죠? 너무 지금 2019년도에 좀 올랐다가 또 올해 들어서 상승폭이 더 가파라지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 반도체 경기가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고 잠깐 올랐다가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SFA 반도체 위험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삼성전자 실적이 오늘 나왔는데 그 전년 대비해서 반토막 났어요, 실적이. 근데 삼성전자 주가 어떻습니까?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얘기는 곧 뭐예요? 반도체가 2020년도에 굉장히 큰 빅 사이클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반도체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소재든 장비든 그죠? 부품이든 다 같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주식을 매수 추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는요. 물론 악재예요. 단기적인 악재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사고 싶어서 못 샀던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못 샀던 그런 종목을 살 수 있는 그런 매수 시점을 다시 제공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시장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점을 잘 파악하면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을 살 수 있는 저가 매수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어찌됐든 SFA 반도체 단기적인 과열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여기가 최종 목적지는 종착지는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반도체의 공정입니다. 네 가지 공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뭐 회로를 설계하고요. 먼저 설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 이제 짜 나갈까 디자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와이퍼를 잘라서 가공을 하죠. 그 설계대로 회로 설계대로 가공을 하죠. 이제 칩이 나왔으면 그거를 그렇죠. 패키징을 해야죠. 예. 패키징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패키징해서 이제 완제품이 나왔으면 테스트를 하죠. 이게 이제 반도체의 가장 큰 네 가지 공정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또 SFA 반도체가 가장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패키징 기술이에요. 패키징 기술. 후공 중에서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이제 반도체 패키징의 어떤 트렌드가 그렇죠. 고집적화. 특히 경박단소란 말을 많이 쓰죠. 경박단소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작고 얇고 그죠? 또 뒤에 보면 나와요. 하여튼 경량화되고 가벼워지고 뭐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죠. 경박단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의 목적을 우리가 이제 보니까 IC 칩과 사용 전자제품의 보드까지 이 전기적인 신호를 연결시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반도체가 나오면 패키징 기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반도체를 또 가지고 우리가 뭐 휴대폰이든 컴퓨터든 아니면 전자 뭐 밥솥이든 이런 데 또 해서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연결을 우리가 이제 포장을 하는 것처럼 전기적 신호까지 다 통화할 수 있게 작업을 해서 꽂기만 하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패키징이에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패키징 과정의 목적, 전기적인 신호를 연결시킨다라는 거하고 그렇죠. 이게 충격에 약해요. 반도체 칩이라는 것이. 그래서 깨지기 쉬운 실리콘 IC 칩을 보호한다는 차원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오래 장기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한 환경에서 이제 오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성 있게 보호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경박단서 나오죠? 라이터. 좀 더 가벼워야 돼요. 시너. 좀 더 얇아야 됩니다. 그죠? 두께가. 쇼터.
조금 더 짧아야 돼요. 스몰러, 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박당소, 그죠? 왜냐면 그 작은 거에다가 굉장히 많은 어떤 저장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패키지 종류가 이제 크기가 작아야 되고요. 일단 그다음에 전력이 그러니까 뭐냐면 저전력 소모해야 돼. 전력 소모가 많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빠른 신호 배선이 설계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열이 많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 방출을 잘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고급 기술이죠. 무엇보다 현재 가장 큰 트렌드는 그렇죠. 가격입니다. 가격. 저가의 패키징 기술. 이 부분이 현재 가장 큰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SFA 세미컨덕터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그 SD 카드 아닙니까? 이것도 안에 뜯어보면 그렇죠. 반도체 칩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바로 연결할 수 없으니까 휴대폰이라든가 컴퓨터에 그러니까 이렇게 칩으로 싸서 그렇죠? 옆에 이제 테두리라든가 이런 걸 싸서 전기적 신호를 연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기술이 우리가 쉽게 패키징 기술이라고 이제 하면 되는데 뭐 여기에는 이제 범핑 기술도 있고요. 그렇죠? 범핑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이 칩을 PCB에 플립칩 방식으로 플립칩 방식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경량화 굉장히 작게 또 이제 전기적인 신호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선 없이 부착할 수 있는 그런 플립칩을 갖다가 연결할 때 이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돌기 그걸 범프라고 해요. 그걸 형성해서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의 일부, 이 기술입니다. 이 범핑 기술이 2013년도 10월 달에 처음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SF 반도체에서 신규 사업 투자를 결정하고, 그 다음 해 2014년도 4월 달에 드디어 범핑 사업장이 준공이 되죠. 이 범핑 기술 굉장히 후공정 이 패키징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 기술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도체 패키징 공정, 뭐, 우리가 10단계로 나누는데요. 뭐, 반도체 공정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웨이퍼를 갖다가 잘라서요, 그죠? 자르고 거기다 이제 부품을 부착해서 정기적인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틀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마킹을 하죠. 언제, 어떻게, 어떤 라인에서 생산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볼 어태치라고 그래서 PCB 표면에다가 납이 없는 부분에 이제 납본을 부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패키지를 자르죠. 그 다음에 쌓아서 그걸 이제 포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패키징 공정 순서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런 일들을 우리 SFA 반도체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을 쫙 잘라보면 저렇게 돼요. 칩이랑, 그렇죠. 패키지, 뭐라 그럴까요? 테두리랑 전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보이시죠? 그렇게 선으로 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굉장히 이게 확대해서 그렇지 굉장히 미세한 공정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죠. 그렇죠?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앞으로 통신만도 4G에서 5G로 바뀌죠. 점점점 더.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 반도체가 계속 고집적화가 되고 굉장히 복잡해지지만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점점점. 그죠? 몇 나노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패키징 기술도 미세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후공정 업체인 네페스랑 테스나 같은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와 좀 다른 점은 뭐냐면, 그렇죠. SFA 반도체는 메모리까지도 이 공정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메모리. 그리고 삼성 서버 D램의 유일한 후공정 아웃소싱 업체라는 것도 SFA 반도체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법인이 지금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필리핀에 있어요. 뭐 SSP, SSK, SSC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이제 사실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SSK라는 건 이제 뭐, 그거예요. SFA 세미컨덕터 코리아. SFA 세미컨덕터 차이나. 그죠? SFA 세미컨덕터 필리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필리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주로 많이 하고요. 이게 63% 정도 돼요. 그 다음에 필리핀 2공장도 2018년도에 아마 준공이 돼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 법인은 메모리랑 비메모리 같이 하고요. 32%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은 작지만 중국 법인도 비메모리 부분에 좀 특화되어 있어요. 거기 나와 있죠. 법인 현황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이제 SFA가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서 얘는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 자, 일단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살 때마다 주가가 올라간다. 여지껏 오늘까지 4번 그랬었어요. 뭐 수백만 주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자, 주가의 흐름이요.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월봉상으로 봤을 때, 그죠? 이제 지난 2015년도 고점을 갓 돌파한 수준이에요. 우리가 바닥에서 보면 굉장히 현기증 납니다. 이게 뭐 천 얼마밖에 뭐 1,500원 막 이랬던 이런 주가가 어느새 6,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거의 전고점은 이제 9,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전고점 수준까지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2020년도 1월 달에 워낙 세게 달렸기 때문에 이격적인 조정은 불가피해요. 자, 가지고 계신 분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팔아라, 보유하라. 당연히 보유하라죠. 아직 없는 사람들, SFA 반도체를 계속 추정만 하다가 결국 매수를 못 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따라 삽니까? 아니죠. 바로 따라 사는 건 좀 부담이 된다. 왜? 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날 거래가 증가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한번 오르고 조정이 좀 길게 받아요. 한번 오르고 또 조정을 좀 길게 받습니다. 한번 오르고 최근에는 조정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또 이번에 강하게 오르고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조정받는 시점은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얼마에 사야 된다? 자, 지금 6,200원대로 오늘 마감이 됐어요. 그렇죠? SFA 반도체는 여러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얼마에 사야 되느냐?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긴 좀 곤란해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이 듣는, 특히 6,000원짜리 주식을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리면, 시세가 많이 왜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체험 VIP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TO가. 이게 정원이 다 차면 이제 정회원 외에는 모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SFA 반도체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군도 궁금하셔서 현대투자연구소에 도움을 좀 청하실 분들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쪽 계좌를 입금을 하시거나 입금하신 분들 그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로 상담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FP 반도체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계속해서 SFP 반도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좋은 전략들, 좋은 내용들,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주식공장장TV에 만나시는 분들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